반갑습니다. 슈퍼리치입니다. 자, 오늘 시장 자체가 좀 빠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 빠지는 장에 있어서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조정장에서 우리가 좀 대처를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분석을 해 드릴 거고, 지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여러 번 말씀을 드렸듯이 포인트적인 부분, 그 포인트를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. 그래서 다시 한번 좀 짚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어제부터 뭐 기사가 많이 난 부분이 있는데, 그러면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 부분이 어떤 건지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좀 디테일하게 분석해 드릴 테니까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고 영상 다 끝까지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. 자, 오늘 뭐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코스피 상승 종목이랑 하락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상승 종목 같은 경우에는 뭐 300여 종목밖에 없다라고 보시면은 될 것 같고, 양대 시장이 계속해서 좀 2000 종목 가까이 좀 빠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생각하실 필요도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시장 자체를 놓고 보면은 굉장히 피곤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. 지금 시장을 놓고 보면은 굉장히 피곤한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늘 말씀을 드리지만 시장이 어려울 때는 매수를 여러분들이 고려하시거나, 아니면은 매수 타이밍이라든지 뭐 종목을 못 찾겠다, 아니면은 뭐 지금 현금이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기다리는 것이 최고의 전략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피곤한 장세가 계속해서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, 뭐 VIP방 같은 경우에도 지금 차분하게 매수할 거 매수하고 재매수할 거 재매수하고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듯이 좋은 종목들을 미리미리 좀 선별을 하시고, 지금 같은 장에서 매수를 하시기에 굉장히 좀 좋은 시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시장이 밀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. 시장이 밀린 부분은 있는데, VIP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좀 바닥권에 있는 종목, 그리고 실적이 안정적인 종목을 잡다 보니까는 수익적인 부분이 오늘 또 챙겼는데, 뭐 대동 같은 경우에도 5%대 이상의 수익적인 부분을 빨리 좀 챙기고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, 뭐 그 전에 좀 미리미리 분할적으로 접근을 하신 분들은 뭐 8%대 수익적인 부분이 났는데, 우리가 여기서 지금 뭐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심텍, 여기서 뭐 심텍 같은 경우에도 5% 4%, 그 다음에 DI 같은 경우에도 아직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2%대 상승 뭐 인증이 나오기는 했는데, 지금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빠져도 좀 추가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단순하게 뭐 여러분들한테 인증을 자랑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, 보시면은 우리가 어떤 포인트를 놓고 있느냐를 보게 되면은, 지금 뭐 DI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9,550원에 잡아놨던 종목이에요. 지금 보시면은 9,550원에 미리 잡아놨던 종목인데, 오늘 같은 경우에도 1,150원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다라고 보면은, 결국에는 지금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좀 DDR5에 대해서 좀 계속해서 좀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심텍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좀 수익 인증이 나오는 부분이 있는데, 지금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에도 32,200원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DDR5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계속해서 가지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이 DDR5 같은 경우에는 이 본격적인 전환이라든지 낸드 고단화로 인해서 반도체 장비 투자에 대해서 좀 빅사이클이 좀 어느 정도 예상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DI 같은 경우에도 뭐 DDR5용 이제 D램 변인 테스터 수주 증가라든지, 아니면은 뭐 차세대 웨이퍼 테스트 수주 증가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다 보니까는 결국에는 DI 같은 경우에도 수익적인 부분이 여유롭게 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에 있어서 항상 시장이 눌렸을 때 미리미리 들어가셔서 여유롭게, 남들이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때 우리는 좀 여유롭게 수익을 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항상 여유롭게 하셔야 돼요. 여러분들 주식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막 뭐에 쫓기듯이 막 급하게 하는 것보다도 여유롭게 들어가서 미리 기다렸다가 깔끔하게 먹고 나오는 그런 주식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뭐 1개월 하시면은 44만원 진행이 되고 있고, 4개월 하시면은 99만원 진행이 되고 있는데, 뭐 010-8619-9991 이쪽 번호로 성함 쓰셔서 문자 보내주시면은 되실 것 같습니다.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거는, 시장이 분명히 개판이에요. 지금 뭐 시장 자체가 뭐 피곤한 시장이고, 시장이
뭐 썩 재미가 없고 뭐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, 여러분들이 시장이 개판일 때는 뭐 전문가 선택을 보통 안 하세요. 왜냐? 뻔하다고 생각을 하니까.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게, 보통 주식으로 굉장히 대박이 나는 경우는 지금 이 개판인 시기를 여러분들이 매수를 잘 해 놓으시고 기다리면은 시장 돌려서 나왔을 때 수익적인 부분이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항상 시장이 지나고 나면은 보이는 부분인데, 결국에는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 지금 같은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좋은 종목들을 미리미리 선별하시고 사야 되는 시장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제가 여러분들한테 16만원 이하로 좀 매수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, 뭐 없으신 분들은 아직까지도 사셔도 돼요. 그리고 시장이 좀 더 깊게 조정이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2차 매수에 대해서도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, 좋은 종목을 여러분들이 사시면은 뭐 시장 조정이 나왔을 때 한 번 더 사시거나, 아니면은 비싸서 못 샀던 종목들을 여유롭게 지금 시장에서는 좀 사야 되는 타이밍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좀 두산중공업 분석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질 만한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, 이재용 사면에 대해서, 가석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. 지금 뭐 어제 뭐 밤에 뭐 기사를 보신 분들, 뉴스를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, 이재용이 이제 가석방이 된 부분이 있는데, 이게 사면이랑 가석방이 좀 다른 점을 좀 찾고자 하면은, 사면이라고 하면은 완전히 형이 사라지는 반면에, 가석방이면은 경제활동에 있어서 제약을 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뭐 취업에도 제한이 되는 거니까 삼성 경영일선에서 정상적으로 좀 복귀하는 거는 힘들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그리고 미등기 임원으로라도 뭐 활동은 할 수 있겠지만 표면적으로 정상적인 활동에는 제약이 있다. 딱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고, 결국에는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이라서 시장에서는 좀 악재로 보고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데, 지금 보시면은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좀 하락적인 부분이 나오고 있고, 호텔신라 같은 경우에도 아침에 올랐다가 좀 밀려난 부분은 있는데, 두 회사가 좀 반대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재용이 안 좋으면은 이부진이 오르는 거고, 이재용이 좋으면은 이부진이 못 오르는 거기 때문에, 이재용이 결국에는 좋으면은 삼성물산이 오르고, 이재용이 안 좋으면은 호텔신라가 오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뭐 삼성물산 같은 경우에는 오늘 뭐 빠졌다라고 해서 재료 소멸 성격이라든지 사면이 아니라는 부분 때문에 밀리는 부분은 분명히 있지만,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. 그래서 내용적인 부분에 대해서, 이재용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되면은 어떤 포인트를 놓고 봐야 되는지 여러분들이 좀 제 영상을 보시면서 정리를 한 번씩 좀 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. 자, 그리고 두산중공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, 최근에 두산중공업이 당연히 아쉬운 흐름 자체는 있어요. 지금 뭐 올라가려고 하다가 또 오늘 시장이 밀리니까 같이 밀린 부분은 있는데,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강조를 드렸던 거는 연기금 수급을 무조건적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. 지금 뭐 어제 같은 경우에는 연기금이 들어왔던 부분은 있는데, 아직 뭐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수급에 대해서는 좀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뭐 나온 자료가 없기 때문에 오후에 한번 좀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,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, 어차피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적인 부분이 너무나도 국책 사업이랑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는, 결국에는 국책 사업에서 뭐 새로운 거를 좀 수주라든지 이슈가 나오려고 하면은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연속적으로 미리미리 들어오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에 연기금이 뭐 어제 들어왔기 때문에 나도 똑같이 들어가겠다라기보다도, 확실하게 좀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올 때 여러분들이 같이 들어가시는 게 훨씬 안정적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두산중공업이 올랐을 때 시기를 놓고 보면은, 뭐 여기서부터 5월 13일부터 뭐 한번 나간 부분은 있는데,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, 과거에 끌어올릴 때도 놓고 보면은 연기금이 지금 뭐 보시면은 3월 12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해서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들어오잖아요.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는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들어와 줘야지만 두산중공업이 상승이 나오고, 개인보다도 정보가 빠른 게 연기금이기 때문에 국책사업 관련해서 무언가 이슈적인 부분이 나올 때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매집을
한다라고 보면은 여러분들이 위에 갖고 계신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당장에 뭐 빠졌다라고 해서 현금을 계속해서 여기다가 쏟아붓는 것보다도 오히려 연기금이 연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왔을 때 그때 평단 관리를 시작을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뭐 재무적으로 보더라도 여러분들 보시면은 뭐 계속해서 뭐 적자였던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. 근데 올해 좀 흑자로 돌아갈 거에 대해서 좀 기대를 하는 부분. 1분기 때도 굉장히 좀 잘 나왔어요. 1분기 때 뭐 적자였다가 흑자로 돌아가는 부분. 그리고 2분기 때도 당기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흑자로 나왔기 때문에 올해의 당기순이익은 좀 흑자에 대해서 기대를 할 수 있고,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도 1분기 때 워낙에 좀 잘 나온 부분은 있는데 2분기 때도 좀 이제는 꾸준하게 나온다라고 하면은 적자 기업에서 이제 흑자 기업으로 완벽하게 좀 돌아섰다. 대신에 시간적인 부분이 걸릴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, 사업 자체가 너무나도 좀 긴 사업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좀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연기금 수급 무조건적으로 좀 체크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리고 여러분들 연기금 수급에 대해서 제가 너무나도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, 결국에는 심택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5% 4%대 수익적인 부분, 대동 같은 경우에도 8%대 수익적인 부분이 나왔는데, 이것도 보시면은 결국에는 연기금의 수급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심택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었던 부분은, 자, 여기서 보면은 연기금이 계속해서 좀 매집이 들어왔던 부분, 여기서 보면은 뭐 7월 14일, 자, 여기 6월 29일부터 거의 웬만하면 다 샀어요. 뭐 소량 조금 나가는 부분은 있는데 6월 29일부터 매집을 시작을 했다라고 하는 부분은 6월 29일, 여기서부터 연기금이 계속해서 모아갔기 때문에 여기까지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부분, 거기다가 추가적으로 놓고 보면은, 자, 지금 뭐 기관 같은 경우에는 들쑥날쑥하고 외국인 같은 경우에도 뭐 들쑥날쑥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항상 연기금이 좀 매집을 하는 종목에 있어서는 여러분들이 시간적인 부분이 당연히 걸릴 수 있어요. 뭐 연기금 매집이 뭐 며칠에 끝난다, 뭐 10일에 끝난다, 20일에 끝난다, 이거는 우리가 맞출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좀 시간적인 부분이 걸리더라도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이구나 라고 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, 대동 같은 경우에도 여기서 보시면은 연기금 매수가 들어왔던 부분, 그리고 외국인이라든지 기관이 좀 큰 폭으로 매수가 들어왔었기 때문에 좀 단타적으로든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먹고 나올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래서 좀 수급적인 부분도 당연히 봐야 되고, 여러분들이 재무적인 부분도 필수적으로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그래서 오늘 뭐 시장 뭐 오전장이 조금 안 좋아서 여러분들 뭐 침울해 하시는 분들 분명히 많이 계실 텐데, 시장이 항상 안 좋을 수만은 없어요. 그래서 좀 시장이 또 한번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, 좀 이런 시장이 있을 때 여러분들 잡주는 절대 건드리지 마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자,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